MWG 1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MWG 17장의 챕터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Positive Theory of Religion and Equilibriu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Positive Theory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theory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normative theory, normative, 그 다음에 positive. normative는 우리가 이게 돼야 된다. 지금 뭐냐 이자율을 올려야 된다, 뭐 낮춰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What it should be고요. positive는 이렇게 될 거다. What it could be예요, could be.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에요, 예측. 그래서 왈레지언 이퀄리브리움이 과연 얼만큼의 프레딕티브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레딕션을 하는 그 방법은 균형을 찾은 다음에 이제 균형에서 어떤 디맨드 샥이 오거나 서플라이 샥이 왔을 때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로케이션 어떻게 바뀌고 프라이스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한 컴패리티브 스태틱을 하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균형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처음에 이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툴이 있는지 excess demand function이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왈레이션 이퀄리브리움의 기본적인 특징 그거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균형이 있어야 컴패리티브 스태틱이 가능하죠. 그래서 균형이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하는지 여기에 관해서 이거 좀 따분하거든요. 따분하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토픽이에요. 왜냐? 존재하지 않으면 이 모든 분석 자체가 다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재미있는 트레이드오프를 찾았어요. 하지만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균형에서 컨베티브 스테디를 통해서 얻은 그 트레이드오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허공에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그지스턴스에 관해서 두 가지. 근데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을게요. 그 레코딩을 한 다음에 이 두 가지 토픽은 영상으로 남겨놓을게요. 오늘 내가 할 거는 이거 4.3에 있는 거요. 그로스만 스티글리스. 요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음, 음. 자, 그로스만 스티글리스는 이 논문은 1980년도 아메리칸 에코노미 리뷰에 이제 퍼블리시된 논문이거든요. 타이틀이 뭐냐면은 On the Impossibility of Information Only Efficient Market. 정보적으로 효율적인 마켓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사이테이션이 엄청 많이 됐어요. 제가 어제 올리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여기 이제 만 개가 넘어가는 거 알 수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뭐 경제학자들이면 거의 다 무슨 내용인지는 적어도 알고 있는 그러한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여기 논문에 담긴 모든 내용을 다 프레젠테이션 하긴 좀 힘이 들고 거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4.2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지만 4.2까지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퀄리브리움을 분석할 수 있는 우리의 툴, excess demand function, excess demand function의 기본적인 성질, 그 기본적인 성질로부터 왈레이션 이퀄리브리움이 과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한 existence 거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16장에서 했던 건 normative theory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존재 만약 한다면 균형 가격은 파레토 이피시언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지금 시장에서 그 파레토 이피시언트 알로케이션이 달성이 됐지만 그게 이제 fairness 측면이나 디스트리뷰션의 측면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네.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을 재분배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페어한 좀 더 이제 equally distributed 돼 있는 그런 allocation을 갈 수 있다. 세컨 웰페어 티어리 이거 전부 다 이제 노멀티브 티어리거든요. 이 노멀티브 티어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멀티브 티어리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레슨은 뭐냐면은 마켓이 컴플리트하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과정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프라이스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각각의 인디비주얼들이 주어진 가격을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 현재 주어진 가격에서 자신의 인터레스트를 만약에 이게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효용극대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극대화,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이제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죠. 음.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시스템 하에서 그 결과는 efficient allocation을 달성한다는 게 first welfare theorem의 이제 그 메인 테이크어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어떤 가치는 이제 샥에 되게 이제 그 계속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뭐냐 디맨드 샥이든 서플라이 샥이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외부 샥에 이제 노출되어 있죠. 뭐 예를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부동산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죠.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거 이런 에셋 같은 경우는 그 미래에 이제 그 가격이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바로 샥이 올 수도 있고 미래 샥이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미래에 과연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거다 떨어질 거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이제 얻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이 그거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또 가격이 변동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샥이 일어날까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샥이 주어진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줄까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자산에 대한 가격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예측을 전부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 상승했다는 걸 내가 사람들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상승했구나. 사람들의 그런 예측이 정확히 반영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음. 근데 이거는 이 그로스만 스티글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어떤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는 내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그러니까 내일 뭐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떨어지냐? 그다음에 뭐 한 쿼터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떨어지냐? 이런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의 커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포메이션 애퀴지션 그런 거는 커스트리 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주어진 시장 가격만 봐서 사람들의 프레딕션이 전부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이 전부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굳이 정보를 찾을 필요가 없죠. 만약에 가격 흐름만 보고 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실제로 가격이 사람들의 프레딕션을 전부 다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굳이 그런 부동산 웹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패러독스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정보 안 찾죠.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현재 지금 시장 가격이 사람들의 예측을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정보를 찾고 있죠? 그냥 가격만 보면 되지. 그럼 다 그렇게 정보를 안 찾게 되면은 그러면 현재 가격이 과연 어떠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올랐어요. 왜 오른 거죠? 그런 이런 어떠한 미래에 대한 어떤 프레딕션을 하지 않은 채로 다 안 해요. 왜냐? 시장 가격 전부 다 어,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이제 이 논문이 게재된 해가 1980년도거든요. 이때가 제가 이때 이제 거의 태어난 시기라서 태어난 시기 전이라서 실제 학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당연히 모르지만 이게 출판된 논문의 그런 팀을 보면은 어떤 주제가 많이 이제 퍼블리시 됐냐면은 그런 작은 어떤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가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되게 커지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주 스티글리츠죠. 그 다음에 또 역시 같은 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에칼러프가 얘기한 레몬 마켓이 있죠. 우리가 이제 중고차 시장 그런 어떤 시장 그 자산 거래되는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그 바이어 셀러 간의 그런 인포메이션 에이스메트가 있을 때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그냥 단순히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어, 그 제일 안 좋은 품질의 그 상품만 거래가 되고 나머지는 바이어가 심지어 더 많이 낼 용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여기서의 띠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정보를 안 모으기 시작하면은
주어진 이 시장 가격은 어떠한 사람들, 왜냐 예측이라는 게 없죠. 다 예측 안 하니까. 인포메이션 안 모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관찰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은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못하는, 한마디로 진짜 미래에 실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건지 떨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측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가격, 전혀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allocation도 inefficient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결론이거든요. 음.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로스만 앤 스티글리츠 파라독스예요. 만약에 가격이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과연 정보를 모을 것이냐? 정보 아무도 못 모으면은 지금 현재 주어진 가격은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냐? 정보가 비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자, 일단 제가 이미 벌써 그 논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 얘기를 했고, 이게 실제 그런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론 수업이니까 한번 약간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이 분석이 조금 수학이 좀 그간 수학과 통계학이 좀 들어간 좀 약간 인볼브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형은 간단해요. 모형은 간단해서 두 가지 종류의 에셋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는 safe asset, 하나는 risk asset. safe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샥이 없는 거죠, 이거는요. 근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얼만큼의 리턴이 주어진다는 거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는 어떠한 uncertainty가 없어요. 하지만 risk asset은 uncertainty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risk asset의 return은 다음과 같이 결정돼요. 지금 어떠한 파라미터 theta 거기다가 exogenous shock epsilon만큼. 그래서 여기서 shock epsilon은 그러니까 미래 이제 risk asset의 return이죠. return에 대한 shock이죠. 이거는 normal distribution 따른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mean은 제로고 variance는 시그마 스퀘어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shock은 여기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에셋을 서로 트레이드 하려고 하는 모든 트레이더들한테 다 관찰이 불가능해요. 관찰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어떤 이 수익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의 expectation을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세타에 관해서 컨디셔널 expectation을 취하면요. 컨디셔널 expectation을 취하면은 이거는 엡실론은 지금 기본 세타에 관해서 민이 제로니까 바로 세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그냥 expected return이죠. 실제 return은 모르지만 expected return. 이거는 C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면은 내가 정보를 모으면은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를 모으는데 C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그럼 누구는 세타를 관찰하고 누구는 안 관찰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되죠. informed trader가 있고 세타를 관찰한 사람들, 그 다음에 관찰하지 못한 아는 사람들, uninformed trader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리스크 에셋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가격은 이제 그 리스크 에셋에 대한 수요랑 그 다음에 총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프라이스가 결정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수요는 이 사람들의 이제 preference, 트레이더의 preference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좀 논의를 단순하기 위해서 그 서플라이는 원래 이제 기업이 이제 에코티도 발행하고 막 이러는데 주어진 그 가격에 따라서 그냥 다 제외하고 우리 마치 그 pure exchange economy처럼 스탁이 주어져 있어요. 총 aggregate 스탁은 X 바만큼이요. 그러니까 risk asset의 총 그 인다운먼트는 X 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 역시 uncertain해요. 총 지금 에셋이 얼만큼 풀렸는지 이거 다 몰라요. 트레이더들이. 요거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uncertain 할 수도 있고 certain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게 만약에 서로 여기에 관해서 현재 그러니까 서플라이에 관해서는 샥이 아무것도 없다. 유일한 지금 그 불확실성의 리소스는 요 세타
이걸 과연 그러니까 이 엡실론과 두 개, 그러니까 이 리턴에 대한 그 uncertainty밖에 없고 지금 x바는 이렇게 commonly known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다.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전부 다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자,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타를 관찰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informed, uninformed. 각각의 트레이더는 그 이니셜 웰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웰스를 safe asset 또는 risk asset 요거를 이제 구매하는데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인다우먼트를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P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리스크 애셋의 상대 가격이요. 우리가 P를 안 써놨네. P를 그 relative price죠. 리스크 애셋. 자, 상대 가격이요. 자, 그러면은 예산 제약식이 어떻게 되냐?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주어진 오메가를 세이프 또는 리스크 애셋에 사용할 거니까 남김없이 다 사용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오메가 i는 P 곱하기 XI, XI는 이제 그 demand for risk asset이죠. 그 다음에 지금 normalize 했으니까 safe asset에 대한 수요는 M sub I. M sub I는 demand for safe asset, XI는 for risk asset.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각각의 트레이더들의 마주하고 있는 예산 제약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XI하고 MI만큼 소비를 했어요. 이렇게 에셋을 구입했어요. 그럼 다음 기회 이 사람의 웰스는 MI는 R만큼의 수익을 올리니까요. R 곱하기 MI. 그러니까 그래서 그 리턴 레이시 아니고 리턴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1 플러스 이제 레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이 R은 전부 다 수익을 다 포함한 거예요. 자, 그래서 R 곱하기 MI만큼 이제 safe asset으로부터 리턴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XI에서는 U만큼 리턴이 생길 거니까 총 이게 이걸 WI라고 부를게요. 약간 노테이션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WI라고 할게요. 1기의 웰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MI를 지울 수가 있어요. MI는 PXI에다가 오메가 I를 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 MI에다가 이 표현을 이제 대입해 주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이걸 왜 하냐? 우리는 지금 XI만 관심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XI, 이 리스크 애셋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MI를 우리가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어요. 질문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쉽죠? 이제 급격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 전에 질문. 교수님, 제가 방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 네. MI가 리스키 에셋이었나요? MI가 뭐라고요? MI가 리스키 에셋이었나요? 세이프 에셋이었나요? MI는 safe asset에 대한 demand. 네, 그 다음에 XI는 risk asset에 대한 demand.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다른 질문. 오케이. 자, 그러면은 demand function 과연 얼만큼의 safe asset, 얼만큼의 risk asset을 수요할 건지 이 demand function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utility function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이 각각의 트레이더들은 다음 자신의 asset value 또는 그 wealth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산을 사거든요. 자산을 사거든요. 자, 그거 미래에 대한 소득에 대한 유틸리티가 다음과 같은 exponential utility에 따른다고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카라 유틸리티라고 하거든요. 카라 유틸리티. 여기서 카라가 의미하는 거는 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이요. 왜 constant냐고 하면은 이거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그 arrow에 risk aversion coefficient라는 게 있어요. 아마 학부 시간에 이런 게 있었지 하고 기억이 날 텐데요. 이게 이제 그 coefficient가 u 더블 프라임 over u 프라임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펑션이 얼만큼 컨케이브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컨 데리베티브의 그러니까 펑션 위의 커베이처에 따라서 얼만큼 리스크한지 그 디그리가 이제 결정이 되죠. 요거 두 번 미분해서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 레이시오 구해 보면은 요 efficient 요 coefficient가 정확하게 A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A로 나오는 거. 근데 여기서 요 안에 붙어 있는 요 A는 트레이더가 얼만큼 리스크한지, 얼만큼 리스크 어버스한지, A가 크면 클수록 리스크 어버스하고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리스크 뉴트럴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이제 그 소비자의 리스크 어버전을 매주하는 그 coefficient. 이제 이 카라 유틸리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래는 자신이 과연 어떤 웰스를 현재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그 코에피시언트는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아 뭐 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 그 다음에 ERR in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common assumption은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해질 테니까 보통 이제 달아를 이제 많이 가정하거든요. 근데 달아의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 카라를 많이 가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현재 웰스가 모든 상관없이 코에피션트는 딱 이렇게 인디펜던트리하게 A로 나온다는 점. 그리고 왜 카라를 썼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샥을 묘사할 때는 이 normal distribution을 많이 가정하는데 이게 카라 유틸리티랑 normal distribution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같이 등장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자, 이제 그냥 렘마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포뮬라예요, 포뮬라. 그래서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이 normal distribution 따라요. 평균 m, 그 다음에 variance는 sigma squared. 그럼 그거의 exponential utility는 그리고 그거의 expected value는 그러니까 이거는 expected utility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utility. 이 utility는 다음과 같은 mean variance 폼을 따라요. 여기서 보면은 바깥에 거 마이너스 exponential 이거 무시하고 마이너스 a 무시하고 여기 안에 것만 보면은 처음에 mean 나오죠. asset의 mean. 그 다음에 거기다가 variance 빼준 거죠. 이거 잘 보면 알겠지만 요 안에 있는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 요게 다 증가하거든요. 마이너스 exp exponential 마이너스 as 요거는 x에 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주면 알겠지만 요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거 0보다 커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에서 계속 0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프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expected utility를 극대화해주는 x를 찾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게 극대화되면은 전체가 극대화되니까요. 근데 안에 있는 표현이 mean과 variance에 관련이 있어요. mea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asset의 return의 mean이 증가하면 expected retur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utility 증가하고요. variance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그마 스퀘어도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앞에 네거티브 사인 때문에 감소하죠. 되게 인투이티브하죠. 사람들이 어떤 자산에 대한 mean, 그다음에 variance에 대해서
mean에 대해서는 positively, variance에 대해서는 negatively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런 간단한 form 때문에 카라랑 normal distribution은 요 카라 유틸리티랑 normal distribution은 항상 같이 다녀요. 이거 유도하는 방법은 혹시 관심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요. 이건 제가 그 어딘가 노트가 있을 건데 옛날에 제가 적어놓은 그 이거 노트가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네? 그 왼쪽에서 왜 이게 expected utility of x라고 하는지 응? 모르겠는데. 왼쪽에서 뭐라고요? 아, 네. 왼쪽에서 그 응, expected utility of x라고 그 응. 표시한 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유틸리티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요게 E of X죠. U를 이렇게 아, 가져냈으니까, 그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normal distribution PDF. 이거 아마 어디죠? math statistics 뭐 이런 거 공부하면 그거 본 적 있을 텐데요. 진짜 거의 뭐냐 보자마자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이거 exponential distribution이거든요. 여기 또 exponential distribution 있죠. 요 두 개가 아주 절묘하게 딱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유도하는지 궁금하다. 한번 알아보고 싶다. 평생 한 번 딱 보고 안 볼 거지만 딱 한 번은 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제가 이거 어디다 적어놓은 거 있을 거야. 넘어갈게요, 그냥요. 카라랑 normal distribution 만나면 이렇게 mean variance 이렇게 생긴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일단 informed trader의 한번 그 demand 한번 생각해 볼까요? informed trader의 demand요. informed trader는 세타를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U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요. 리스크 애셋에 대한 리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이 엡슬론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informed 트레이더들한테 U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normal distribution 평균이 이제 세타로 바뀌는 거죠. 세타만큼 디스트리뷰션이 다 shift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variance는 sigma, epsilon, sca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formed trader한테 return은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는 이렇게 mean과 variance를 갖는 확률 변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xi만큼 risk asset을 샀다. 그러면 wealth는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u가 이 안에 붙어 있는 이 u가요. 아까 위에 붙은 normal distribution 따르는 거죠. normal distribution 따르는 거죠. 나머지는 다 constant예요. 그렇죠? 주어진 xi 선택하면은 다 constant이죠. 그래서 normal distribution 따르는 u 요거 하나 딱 있고 나머지는 rp, r, 오메가 i 이거 다 주어진 거죠. xi 그리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거에 대한 mean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xi만큼 선택하면은 wi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이게 normal distribution이 되게 기가 막힌 성질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x가 normal with mu and sigma squared 그러면은 ax plus b는 mean은 a mu plus b 그 다음에 분사는 a squared sigma squared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linear transformation 시켜줘도 normal variable을 linear transformation 시켜줘도 여전히 normal distribution 따르는 아주 기가 막힌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 놓은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보면은요. 요거는 어떠한 분포를 따르냐면요. mean은 어떻게 되죠? 지금 u는 normal, theta,
시그마 엡실론 스퀘어. 그러면 U 마이너스 RP는요. 뭐뭐 세타 마이너스 RP. 분산은 변하지 않죠. 거기다가 XI 곱해줬죠. 그러면은 XI 곱해주고 민에다가 그 다음에 분산이 XI 스퀘어 시그마 엡실론 스퀘어. 그쵸? 그리고 웰스는 거기에다가 R 오메가 I 더해준 거니까요. 분산에 어떠한 변화 없이 민만 R 오메가 그만큼 증가한 거죠. W랑 오메가랑 조금 헷갈리네. 오메가 I만큼.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WI는요. XI만큼 만약에 리스크에서 샀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웰스는 normal distribution R 오메가 I 그 다음에 세타 마이너스 RP 더하기 XI 그 다음에 XI squared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방금 아까 여기서 4.1에서 봤던 이 포뮬라에 대입하는 거죠. 민 어디 갔지? 민 어디 갔지? 민 여기 있네요. 여기. 민 대입.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 대신에 요거 대입. 아까 얘기한 것처럼 expected utility는 informed trade는 theta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하에서의 conditional expectation.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표현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걸 극대화시키는 XI 얼만큼의 그 risk assets 소비해야 되는지 그거는 민에다가 그렇죠? 민에다가 variance 그렇죠? 거기다가 A over T 빼준 거. 이 표현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죠. 음. 자, 질문 있을까요? 교수님, 네. 지금 분석이 그 카라 유틸리티의 이제 장점을 이용해서 하는 분석인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스티글리츠 이 논문 결과가 카라 유틸리티를 사용해가지고 나온 결과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카라 유틸리티가 현실에서 보통 성립을 잘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그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 분석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뭘 기억하냐면은 이 논리를 기억하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고 쳐요. 이 아이디어를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당연히 뭔가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카라 유틸리티를 갖고 오긴 갖고 왔어요. 하지만 그걸 구현했다. 이거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카라 유틸리티를 따라가지고 이런 게 발생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이 아이디어를 모형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학계에서 이건 theory다. 증명이 됐으니까요. 물론 비현실적인 가정, 카라 유틸리티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카라 유틸리티 때문에 우리 카라 유틸리티 만약에 그걸 깬다 하더라도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이게 진짜 카라 유틸리티 때문에 여기가 모든 게 다 이거 카라 유틸리티 때문에 이게 다 생긴 거다. 그러면은 이게 더 이상 사람들한테 증명을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어리가 되죠. 하지만 여기 논리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카라 유틸리티 약간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마인드 펑션 유도해가지고 더욱더 이제 어떤 컨버티브 스타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보면은 이해가 말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이런 가정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랑 아이디어만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현실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론? 아, 이거 그럼 뭐야? 현실과 상관없네?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허점을 발견하는 게 뭐가 말이 되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그만큼 많이 사이테이션 됐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다는 거죠. 마치 조지 에칼라트가 얘기한 레몬 마켓. 결국 이렇게 이터레이티브에 다 거래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면 남는 거는 진짜 꼬물차밖에 없다. 진짜 시장에서 생활해서 그런가? 아니죠. 하지만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하죠. 이게 인포메이션이 에이시메트릭 하면은 현실에서 그런 게 발생.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진짜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켓이 이제 더 이상 이니피션트한 게 아니고 진짜 마켓이 콜랩스 될 수가 있다. 그 메시지가 진짜 정말 사람들한테 많이 와닿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을 할 때에는 물론 그럴 순 없죠. 이미 벌써 나는 X2라고 가정할게.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 증명했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걸 가정한 다음에 내가 증명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건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적어도 이런 모형 안에서는 이게 실제 그렇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음 질문이요. 이런 질문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도 처음에 되게 이론을 공부하기 좀 깊게 공부하기 전에 그런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진짜 복잡한 거 나와요. 과연 누가 현실에서 이렇게 움직일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그런 복잡한 수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 무지하게 많은데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푸는 게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이제 나오는 요게 이제 임플리케이션.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theory라는 거거든요. 그 theory가 재미있는 이유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극대화하는 방법은 이걸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만큼 과연 디맨드를 할 것인지 xi에 관해서 quadratic function이니까 xi에 대해서 derivative 취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oefficient가 xi에 대한 coefficient가 마이너스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일 맥시멈 찍고 떨어지니까 first order condition 이거 넘어갈게요. first order condition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놓은 다음에 xi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자, 요 식이 나와요. 자, 우리의 인투이션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인포메이션 트레이더들이 expected retur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디맨드 증가할 거다. 그 다음에 R은 이제 그 safe asset에 대한 return이었죠. 당연히 R에 대해서는 그거 하죠. 감소하죠. P 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하죠. 리스크 에셋은 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하면 감소하죠. 그 다음에 리스크 그 에셋이 너무나 리스크해요. 그럼 역시 감소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A 사람들이 리스크 어버스 해주면 해줄수록 에셋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에셋에 대한 디맨드 역시 감소하죠. 그건 인투이션과 전부 다 맞죠. 그리고 깔끔하죠. 수식이. 네, 이런 깔끔한 수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카라 유틸리티,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런 거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카라 유틸리티의 또 다른 장점. 이 디맨드가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 현재 갖고 있는 웰스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다는 거.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라 유틸리티는 내가 얼만큼 리스크 어버스한지가 W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그 이니셜 웰스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그래서 wealth랑 independent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할만하거든요. 이제 꼭 다음이 문제인데 여기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데 자, 이제 uninformed trader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게 문제죠. uninformed trader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risk asset에 대한 U 생각해 보면은 theta 모르죠. 그 다음에 epsilon도 몰라요. 두 개 다 관찰할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현재 지금 그 마켓에 대한 시장 가격이요. 리스크 에셋이 피해 가격으로 지금 팔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뭐냐면은 주어진 피에서 현재 시장 가격이 피면은 인포메이션 트레이더는 자신의 그 퓨처 레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만큼 리스크 에셋을 소비한다. 수요한다. 이만큼 리스크 에셋을 이제 산다. 이걸 저희가 유도한 건데 마찬가지로 uninformed trader도 가격을 보긴 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rational expectation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rational expectation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적어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세타에 관한 함수, 그 다음에 supply shock, 지금 X바, 이거는 리스크 에셋이 현재 얼만큼 거래되고 있는지 그 aggregate stock이거든요. 여기 대해서 모르죠. 어쨌든 요거에 관한 함수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이 프라이스는 시장을 클리어하는 그래서 주어진 가격 피해서 주어진 가격에 피해서 informed trader의 demand 그 다음에 여기서 람다는 뭐냐면요 그 ratio예요. informed player들의 그 informed trader의 ratio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 람다는 uninformed trader의 ratio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uninformed trader는 지금 주어진 가격 P만 보고 얼만큼 수요할 건지 그걸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이거 모르지만 그리고 이 aggregate demand랑 aggregate supply를 서로 이렇게 equate하게 만들어주는 데에서 가격이 결정될 거다. 즉, 세타랑 x바에 관한 함수인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마켓을 클리어해주는 요거의 함수일 거다. 요걸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요. 그러면요. 자, 아까 에그리게 샥에 대해서 볼 수 있냐 없냐. 자, 요걸 이제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uninformed trader들이 에그리게 스탁을 볼 수가 있어요. X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주어진 가격은 X바를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세타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죠. 현재 주어진 가격은 세타에 관한 함수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높아졌네.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informed player들이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리턴을 긍정적으로 포지티브리 하게 받네. 가격이 떨어졌네. 낮은 가격은 세타에 관한 low expectation. 1대1 매칭이 되죠. 그 말은 현재 주어진 가격이 informed player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information transmission이 발생하는 거죠. informed individual들이 C만큼의 비용을 내고서 관찰했던 세타에 관한 정보, 그게 가격을 통해서 uninformed trader한테 트랜스미션이 되는 거죠. 즉, 균형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은 세타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fully revealing. 이거 보통 리터처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세타에 관한 정보를 전부 다 리빌링 한다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fully revealing price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aggregate shock에 대해서 uncertainty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모호해져요. 가격이 상승했네. 자고 일어나니까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게 uninformed 플레이어들이 미래를 밝게 생각해서 가격이 상승한 건지,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변화가 세타로부터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갑자기 공급에 대한 샥이 생겨가지고 공급이 덜 됐어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건지, 그걸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현재 주어진 프라이스는 이제 세타에 관해서 partial information만 담고 있는 거죠. 자, 아까 X바에 대해서 정보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X바에 대해서 정보가 있냐 없냐.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정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uninformed trader들이 X바를 볼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눈 거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현재 주어진 가격은 세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서로 간에 1대1 매칭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제 이게 주어진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세타가 올라서 오른 건지 아니면 X바가 떨어져서 오른 건지 그건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uninformed trader만 생각했을까요? informed trader는 어디 간 거죠? informed trader는 X바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중요한 가정이 아니에요. 왜냐? 똑같이 informed 플레이어들도 rational expectation을 가질 수 있죠. 현재 주어진 가격이 내가 이만큼 소비하고 그 다음에 uninformed trader들이 이만큼 소비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이 세타랑 엑스바에 대한 함수인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informed trader는 세타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엑스바가 떨어졌구나.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왔다? 그럼 엑스바가 상승했구나. 어떤 주어진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세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unexpected, 그러니까 price에 관해서 좀 unexpected change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게 supply에서 샥이 발생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X바를 관찰해도 그리고 관찰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이미 벌써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uninformed trader들이 이러한 또 다른 세타를 제외한 원래 이거 세타 모르는 거였죠. 세타를 제외한 추가적인 uncertainty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uninformed trader는 현재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게 이게 올라서 그런 건지 X바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걸 구분을 못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겠죠. 만약에 여기에 관한 샥에 대한 어떤 uncertainty가 없어요. 그럼 주어진 현재 가격만 본다 하더라도 세타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굳이 내가 C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C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논리를 발전시키면은 언제 현재 시장 가격이 사람들의 예측을 담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추가적인 에그리게이트 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경제가 되게 스테이블 해가지고 이러한 샥이 없어요. X바가 그냥 픽스돼요. 당분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가격이 partial information만 담고 있어야 나는 C만큼 지불하고 그냥 완전히 세타를 한번 관찰해 볼래.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제 생각에 충분한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X 바에 대해서 이렇게 uncertainty가 있다. 그러면은 현재 주어진 가격은 uninformed trader한테 partial information만 가져다 주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P는 세타에 관해서 완벽하게 perfectly informative한 시그널이 아니고 노이즈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정보를 담고 있긴 담고 있지만 거기 안에 노이즈가 끼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타이퍼네요. informed가 아니고 uninformed는요. uninformed는 세타에 관해서 여전히 모르니까 U를 이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하면은 미는 이제 P에 관한 함수고 그 다음에 variance도 P에 관한. 왜냐면 지금 주어진 P에서 내가 uninformed trader한테 그 유일한 정보는 P인데 P를 통해서 세타를 예측하죠. 하지만 세타가 어떤 정확한 하나의 값이 아니고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렇죠?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타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역시 U 틸다도 추가적으로 엡실론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지만 어쨌든 U 틸다가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이 어떠한 expectation을 따르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빌리프를 어떻게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 uninformed trader의 가격에 대한 빌리프, 세타에 대한 빌리프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가격이 아니고 이 세타나 엑스바에 대한 빌리프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증명한 게 뭐냐면요. 이 그로스만 스티글리츠가 증명한 거는 U 틸다가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는 거를 증명했어요. 반드시 normal distribution 따르는 게 아니고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게끔 만들어주는 이 P 스타가 존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세타랑 엡실론하고 Xbar 전부 다 normal distribution 따라요. multi-normal. 그리고 서로 간의 covariance는 제로예요. 이 말은 independent 하다는 거죠. 세타랑 엡실론 간의 independence. 그다음에 엡실론과 Xbar 간의 independence. Xbar랑 세타 간의 independence.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mutually independent하고 normal distribution 따라요. 그러면은 아까 U 틸다에 관해서 이제 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를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게 해주는 그러한 P 스타가 존재한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좀 증명이 까다롭고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나?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이거 뭐 이론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엔 수업 시간에는 그거 외적으로 다른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U 틸다가 normal distribution 따른다. 이렇게 증명이 돼서 normal distribution 따른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요 포뮬라를 또 쓸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아까 요거를 유도할 때 어떠한 사실을 이용했냐면은 U가 normal distribution. informed trader한테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간단한 normal distribution 따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유도할 수 있었죠. 그것과 똑같이 uninformed trader들이 그러니까 U를 이렇게 normal distribution 따른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자, 이 mu of P랑 분산 각각 대입해서 expected utility 계산해 줄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고 계산 결과로부터 XI에 대해서 미분의 first order condition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은 optimal demand 역시 계산해 줄 수 있어요. 폼이 똑같죠. 아까 XI랑 비교해 보면은 informed player들이 비교해 보면은 theta minus RP 그다음에 A 시그마 엡실론 스퀘어 되거든요. RP 똑같이 나오는데 theta만 예측치가 바뀐 거죠. 얘는 mu/p로 바뀐 거죠.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UP 스퀘어 이걸 바뀐 거죠. 그래서 디맨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프라이스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만 한번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한 게 마켓을 클리어해주는 프라이스 존재해요.
이러한 normal distribution world에서는 존재해요. 그리고 이 P 스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U 틸다를 따르게, U 틸다가 normal distribution 따르게 해주는 존재해요. 그리고 이 P 스타에서 마켓이 클리어 돼요. aggregate demand는 supply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러한 P 스타가 존재해요. 이 P 스타는 보면 알겠지만 얼만큼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려고 하는지 람다 의존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 세라 의존하죠. 그 다음에 엑스바 여기 다 의존하는 거 알 수 있죠. 엑스바 여기 있으니까요. 심지어 existence를 넘어서서 characterization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가격은 이 G 람다에 대한 linear function으로 나온다는 것까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G 람다는 뭐냐면은 약간 좀 일을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따라왔지만 여기서 이제 뭔가 되게 러스트 될 수 있는데 거의 다 왔거든요. 만약에 람다가 제로, 즉 아무도 정보를 안 얻으려고 할 때는 G 람다는 엑스파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정보를 안 얻으려고 하니까 세타에 대한 정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P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시장 가격은 더 이상 세타에 관한 함수가 아닌 거죠. G 람다는 그냥 X 바거든요. 세타를 담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세타에 관한 함수가 아니고 X 바에 관한 함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 informationally 주어진 가격이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inefficient, informationally inefficient한 price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 정보를 얻는다. 그러면은 세타에다가 자 요걸 차감한 요만큼이 G 람다가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자 요거를 그대로 그냥 기분한 상태에서 자 이제 이 정리에 대한 implication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현재 주어진 시장 가격은 그럼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알파 1 constant거든요. 알파 2 constant예요. 그래서 지금 G 람다가 뭔지 알면은 주어진 현재 시장 가격과 G 람다 간의 1대1 매칭이 생기는 거죠. 결국 현재 시장 가격은 G 람다랑 정확하게 informationally equivalent. 이거는 정확하게 같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같은 정보량을 담고 있다는 거죠. 세타에 관해서요. 세타에 관해서. 그리고 G 람다는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G 람다는 여기 나와 있죠. G 람다는 여기서 X 바를 우리가 normal distribution 따른다고 가정을 했죠. 이거 가정하고 그 다음에 세타도 역시 normal distribution. 그러니까 그거의 linear combination 역시 normal distribution 가져요. 자, 요거에 대한 미는 어떻게 될까요? 미는 세타는 그대로 나오죠. 세타는 세타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에 대해서 expectation 씌워주면요. 이거 constant, 이거 constant, x바만 expectation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서로 지워지죠. 이거 보면은 expectation이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 서로 지워져 가지고 0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뒷부분은 expected 이 G 람다의 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variance는 영향을 미쳐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 하면은 이게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거 conditional expectation이요. 그러니까 G 람다 given theta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e는 theta로 나오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variance를 구할 때는 variance의 정의가 뭐죠? variance는 우리가 summation 써줄까요? G 람다에다가 그것이 갖고 있는 mean, theta죠. mean을 빼주고 이거에다가 skewed. 이거 전부 다 이제 더해준 거죠. 여기다 확률 변수, 그 어떤 p, 이제 probability 이제 해주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expectation이죠. 그렇죠? 근데 G 람다는 지금 이거고 여기서 theta 빼준 거는 요거고 거기다가 skewed 취해주면은 A squared 그 다음에 시그마 엡실론 스퀘어드는 4승이 되죠. 아래 분모는 람다 스퀘어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퀘어드 씌워준 거죠. 그쵸? 요거 뭐냐? x바에 대한 variance예요. 그쵸? 그래서 분산이 이렇게 나와요. 분산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P 람다는 G 람다랑 정보의 측면에서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그 프라이스에 세라에 대한 정보가 담겼는지 보면 알겠지만 미는 변하지 않은 채 그렇죠. 분산만 더 커진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인투이션이 그대로 도출되는데요. 만약에 세라 엑스바에 대한 uncertainty가 없어요. 즉 variance가 0이라는 얘기죠. 엑스바가 constant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체 스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분산이 다 0으로 날아가죠. 그 말은 G 람다는 세타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G 람다랑 P 람다랑 인포메이션이 이퀴벌런트 하니까 역시 G 람다로부터 세타 정확하게 유추 가능하죠. 즉 이 가정에 성립하면은 P 람다 스타는 현재 주어진 시장 가격은 균형 시장 equilibrium price는요. 세타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요게 이제 0이 아니면 즉 x바에 대해서 이제 그 uncertainty가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세타를 중심으로 mean preserving spread죠. 부분 정보만 이렇게 G 람다에 담겨져 있게 되고 결국에는 P 람다에 그 균형 가격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implication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건데요. 만약에 aggregate supply, x바에 대한 uncertainty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P 람다는 부분적으로만 세타를 리빌링하지 fully 리빌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uncertainty가 없을 경우에는 GS 패러독스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현재 가격이 세타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누가 과연 C만큼을 지불하고 세타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아무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GS 패러독스가 언제 발생하냐? 우리가 아까 위에 얘기한 그 패러독스가 언제 발생하냐면 추가적인 uncertainty가 없을 때, 추가적인 uncertainty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partially 이제 이렇게 리빌 되니까 이런 패러독스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uncertainty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아무도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람다는 제로가 될 거고, 결국에 가격은 세타에 관해서 어떠한 정보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타에 관해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allocation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misallocation이 발생하는, 결국 이게 inefficient allocation을 이제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컴패티브 스터디는 뭐냐면은, 결국, 세타에 대한 정보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variance가 커지면 커질수록
G 람다에 대해서 G 람다에서 세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G 람다가 세타에 대해서 얼만큼의 정보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베리언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정보를 덜 담고 있는 거죠. 결국 P 람다 균형 가격의 세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지 못해요. 그러면은 세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즉, 이 정보의 가치는 G 람다의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게 돼요. 그렇죠? mean presumption 봐야 되니까 이게 만약 퍼지면 퍼질수록 G 람다가 그만큼 uncertain하다는 얘기고 세타에 관해서 결국 P가 그만큼 uncertain하다는 얘기고 그럼 사람들은 세타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보의 가치가 늘어나요. 근데 이 분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X바에 대한 미래의 샤크, aggregate 샤크에 대한 서플라이 샤크에 대한 uncertainty인데 미래 서플라이 공급에 대해서 uncertainty가 있어요. 아이고 지금 이번에 뭐 윤석열 부동산 그 윤석열 대통령 됐는데 뭐 어떻게 결국 뭐 재개발 할 건지 안 할 건지 말고 되게 uncertainty가 커지면 커져요. 그러면은 가격 시스템은 세타에 관해서 그만큼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세타에 관한 정보를 그만큼 얻으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람다가 증가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uncertainty가 증가하면은 그러면은 variance가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정보를 많이 알겠구나. 가격이 지금 현재 세타에 대한 정보를 그만큼 덜 갖고 있으니까요. 람다가 증가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앞에 거는 줄어들죠. 뒤에 거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전체적 overall effect는 ambiguous해지는 거죠. 똑같이 지금 여기서 제가 exercise 이거 하나만 해봤는데 시그마 엡실론에 관해서도 그 다음에 A에 관해서도 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리스크 어버스해지면은 어떻게 될 건지. 이거 시그마 엡실론은 그 리스크 에셋에 대한 그 uncertainty죠.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메인 테이크어웨이는 뭐냐? 현재 추가적인 이외에 세타에 대한 외에 추가적인 uncertainty가 없다. 그러면은 가격이 세타에 관해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거죠. 이럴 거면은 아무도 정보를 안 얻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어떠한 정보도 프라이스에 담겨 있지 않은. 근데 적절하게 uncertainty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 그러면은 그 unknown parameter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세타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정보를 담고 있다. 완전히 다 담고 있으면 아무도 정보 안 얻으려고 하니까.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생각해 줄 수 있죠. 요즘 이 정보를 얻는다는 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SNS나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SNS를 통해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게 과연 allocation이나 price가 담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얼만큼 영향을 미칠 건지. 근데 그건 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려면은 사람들이 SNS에다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 과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좀 디스톨트 해가지고 올리는 건지 그것도 생각해 줘야죠. 근데 어쨌든 이 그로스만 스티글스의 논문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는 게 과연 efficient allocation을 달성하는 건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부 샥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 외부 샥이 달랑 하나일 때에는 그럴 때에는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고 이게 좀 되게 카운터 인투이티브하죠. 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P가 가지는 정보량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P가 그 세타에 관한 정보량.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언설티가 되게 많은데 세타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되게 이제 서로 간에 믹스돼 있어가지고 세타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덜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그 반대라는 거죠. 만약에 세타에 대한 언설티가 그 하나밖에 없으면은 프라이스는 세타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해요.
자, 저는 오늘 학회가 있어가지고 아쉽지만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있을까요? 저 내일 5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조금 그 부분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그 파라미터 증가 시 그러면은 람다의 위치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균형에서 어떤 람다가 결정이 되나요? 하나로. 그쵸. 근데 그거는 지금 아까 봤듯이 이펙트가 지금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방향은? 그래서 이거 ambiguous. 이거는 좀 더 이제 그야말로 그 quantify를 좀 해야죠. 그러니까 좀 더 가정에 들어가야죠. 음, 아, 음.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갈게요. 네. 아이고,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